2022년 4월 9일 한국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불발 강용석 변호사 정치 후원금 하루 만에 2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국민의힘 입당에 실패한 가운데 강 변호사 측은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20억 원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캠프 관계자는 8일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9시 기준 목표액인 22억 원에서 2억 원이 모자란 약 20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선거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강용석 변호사의 후원금은 19억 7천만 원을 돌파했다. 전날 같은 시간 후원 모금 방송을 진행한 지 단 20시간 만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후원회 모금이 8일 오전 7시 38분 현재 17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며 목표액 22억까지 남은 금액인 4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을 제시하겠다며 통장 잔고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준석의 폭주와 전횡을 막아달라라면서 강용석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7일 오후 9시경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조속히 신청서가 국민의힘에 송달되고 신문기일이 잡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인 지난 5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해 중앙당으로 올렸다.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는 제명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 현재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당에서 제명된 지 12년이 지났다. 이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변호사 복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했고 부결됐다고 말했다. 복당 부결 이유에 대해선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다 당의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 토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선인이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과 인수위를 통한 정부 조직 직제 개편, 그리고 국민 앞에 모실 훌륭한 인재들을 먼저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살펴볼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자신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튜브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자신이 관련된 성상납에 관련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대선 과정 중에 발췌와 왜곡을 통해 구성된 의혹 제기에 수시로 반복 대응하는 게 대선 승리를 위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최근에 이준석 대표 측의 김철근 정무실장과 제보자라는 사람의 대화 녹음을 편집해 증거인멸 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가세연이 제기했다며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작년에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장모 제보자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방송 내용은 허위이고 그 내용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 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또 지난 7일 국민의힘 복당이 불어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저는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고 공정하게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당 안건을 회의에 붙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이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에 반대 표결을 했다며 우리 당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낙한 모습을 보고 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는 곧 결론이 날 경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하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3년에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에는 1월 10일 이준석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실장이 대전까지 찾아와 제보자 장 씨에게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요구했다며 자기 범죄를 자기가 없애는 건 범죄가 아니지만 남을 시킨 것은 범죄인멸교사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불허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법원에 입당 불허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면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 질문에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고 취재진에 되물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와 박범계의 피의사실 공표와 불법 수사 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취재진이 그분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을 두고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그렇게 못한다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방금 전에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좌빨들의 우파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 벌써 시작됐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난동 시위로부터 시작된 제2의 광우병 선동이 민노총의 시위로 릴레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디어의 주체가 공중파에서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이전된 상황이고 전기차의 등장으로 민노총의 핵심인 현기차 노조의 내부의 일자리 전쟁으로 상호 간의 총질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좌빨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매우 의심이 든다.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과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8일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 금지 통보 공문에서 민주노총과 여러 단체에서 인접 장소에 비슷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역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 집결로 인해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돼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가맹 산하 노조별로 13일 통이동 인수위 주변과 광화문 종로 일대,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이날 서울 도심 60곳에서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집회는 모두 299인 이하다. 그러나 경찰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도심 곳곳에서 299인 이하가 모이는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다가 어느 시점에 여의도나 광화문 등 서울 도심 한 곳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집회 금지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현재 노조원의 절반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서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한 민노총의 본산인 현기차 노조의 화이팅을 응원한다. 울산이나 화성의 현기차 각 공장별로 각자의 생존을 위하여 열심히 죽창질해서 반드시 내부 승리하여 생존하길 바란다. 현기차 공장별 전쟁을 응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전기차가 현기차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